지난 후성 유전 세 번째 동영상에서 생쥐에 학습된 공포감이 정자를 통하여 손자 세대까지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와 해석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과학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결과인 만큼 여러 리뷰 논문에서 언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다. 논문 인용 횟수가 현재 1387회로 엄청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그 에머리 대학 연구의 후속편으로 한 개체의 정자에 새겨진 삶의 흔적이 발생 과정의 역경을 견디고 차세대로 넘어갈 수 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생식세포를 통한 후성유전과 환경 공유로 나타나는 후성유전 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F0 아빠가 처한 환경에 F1 생식세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빠에 새겨진 후성유전 표지가 아들에게도 매겨질 수 있습니다. 굳이 정자를 통한 전달이 아니더라도 유전 효과가 나타납니다. 임신한 엄마의 경우를 보면 F1 배아인 딸과 또 F1 배아의 생식세포, 즉 나중에 F2 손녀가 될 세포와 같은 환경을 공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컷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3세대 모두에서 후성유전 효과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성유전 실험에서 세대를 관통하는 표지의 대물림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컷의 경우는 F2 손자 세대, 암컷의 경우는 F3 증손 세대에서도 부모 세대와 같은 표현형이 나타나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손자 세대로 후성유전 전달을 증명할 수 있는 수컷 동물을 선호합니다. 정자를 통한 후성유전 표지가 손자 세대까지 전달된 예는 많이 있습니다. 한 리뷰 논문에서 정리한 표입니다. 실험 동물에 가해지는 외부 환경 자극에는 내분비 장애 물질 등 톡성 물질, 니코틴이나 코카인 등 습관성 약물, 그리고 어린 시기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음식물로는 고지방 식이 등입니다. 이러한 환경 조건에서 새겨지는 후성유전 표지는 크게 세 가지로 DNA 메틸레이션, 히스톤 변형, 그리고 작은 비아모어 RNA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의 영향을 받은 유전자들도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손자 세대에까지 지속되는 후성유전 형질에는 생식 관련 문제, 행동장애, 인지장애, 스트레스, 그리고 대사성 질환 등이 있습니다. 정자를 통한 후성유전 표지 전달의 증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은 진짜 정자에 의한 생물학적 전달이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은 배아 발달 과정에서 전 세대의 흔적을 지우는 장치를 운용합니다. 이 그림은 수정 후에 2번이나 유전체 재편성 과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수컷 생쥐의 정자에는 그가 겪은 삶이 유전체 메틸화로 표지되어 있습니다. 이들 표지는 수정 후 곧바로 지워지고 배아 즉 F1 세대 고유의 전방위적인 메틸화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유전체 재편성입니다. 생쥐는 7일 정도에 끝내며 사람은 2주 만에 끝냅니다. 이후 태어날 때까지 큰 변화는 없고 다만 배아 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부분적인 메틸화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도 전방위적인 메틸화가 멈추는 시기에 배아는 차세대용 F2 생식세포를 확보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호 격리시킵니다. 이때 당연히 배아 F1 세대 흔적을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F2 고유의 전방위적인 메틸화 작업을 시작하여 출생 무렵에 끝냅니다. 이를 생식세포 유전체 재편성 과정이라 합니다. 이러한 재편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F2 손자 세대는 전 세대 흔적이 없는 자신 고유의 메틸화 표지를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과연 2번의 유전체 재편성 과정에서 부모 세대에서 새겨진 표지가 살아남아 손자 세대까지 전달될 수 있는가? 그렇다. 상황적인 증거 많다. 그러면 어떻게 표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떤 시스템이건 100% 완벽할 수 없다. 그냥 흘린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표지가 랜덤으로 남는다는 것인데 실험 결과가 재현되는가? 우리는 실험의 재현성을 보여주기 위해 반복 실험을 많이 한다. 부모 세대,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서 나타나는 표지 변형 유전자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과연 충실한 생식세포를 통한 전달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아픈 부분이다. 그런데 3세대 공통으로 나타나는 표지도 있고 또 표현형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다. 농약, 내분비 장애물질 등 톡성 물질은
배아 발달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생쥐와 같은 작은 동물이 감당할 만한 양을 사용한 결과인가? 동물이 환경 자극을 어느 정도 감당하는지에 따라 후성 유전 효과가 달라지는 것 아닌가? 아주 합당한 지적이다. 작은 동물은 환경 충격을 더 심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생애가 짧기 때문에 메티라 표지 변화를 자극할 시기도 짧다. 큰 동물을 사용하여 일상의 작은 충격에서 표지가 새겨지며 그 표지가 재편성 과정에 살아남아 있음을 증명하였다. 2022년 위스콘신 대학의 과학자들은 큰 동물 양을 이용하여 장기적인 일상의 자극으로 형성된 정자 유전체의 메티라 영역이 손자 세대까지 전달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쌍둥이 수컷 10쌍 중 아미노산 메타이오닌을 첨가한 풀을 젖을 뗀 후부터 사춘기까지 12주 동안 먹인 형제에서 3세대를 통해 일관성을 가지고 메티라 표지가 유지되는 유전자는 33개였으며 이들 중 5개는 성장과 생식 능력에 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자를 통한 표현형 대물림에도 일관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또 주목할 부분은 일란성 쌍둥이 10쌍과 그들의 많은 후손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는 유전적 배경에 따른 흔적 지우기 작업에서의 우연성이나 개인적인 차이를 배제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정자에 새겨진 표지가 유전체 재편성 과정에서 지워지지 않는 현상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즉, 배아 발생 조절 시스템의 고장이 아니고 일상의 평범한 자극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히스톤 변형도 DNA 메티라 변형과 마찬가지로 새 생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또 생식세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거됩니다. 히스톤 단백질 변형은 그 대상이 히스톤 1번부터 4번까지 4개 이상으로 DNA 메티라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또 변형은 여러 수준에서 조절됩니다. 더욱 DNA 메티라와도 소통을 하고요. 복잡한 설명은 제쳐두고 핵심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험 목적에 맞게 유전자 조작 생지를 제조하여 사용합니다. 이 생지는 아주 미미한 유전적 자극에 반응하여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없어져야 할 히스톤 표지가 정자 유전체에만 남아 있습니다. 오직 정자 유전체에만 비정상적인 히스톤 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 조작 생쥐의 정자와 정상적인 난자와 수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수정 후 유전체 재편성 과정을 밟습니다. 여기 유전적 조작으로 유도된 히스톤 표지는 정상적인 난자가 주도하는 흔적 지우기 작업에 직면하는데 어떻게 될지 따라가 보죠. 두 번의 재편성 과정에서도 히스톤 표지와 그에 수반되는 DNA 메티라 표지가 남아 있습니다. 태어난 생쥐는 유전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다만 그의 아빠 정자에 히스톤 표지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소년기를 거쳐 청년기까지 정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노화 과정에서 이들은 암에 걸리게 됩니다. 전 세대의 흔적을 다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은 유전자 발현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F1 성체의 정자로 수정되어 태어난 F2 개체는 아미보다 심하게 진행됩니다. 당연합니다. 히스톤 변형과 DNA 변형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정상적인 배아 발달 과정에서도 정자에 새겨진 삶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분자 기작이 무엇이냐라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자 유전체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신속하게 광범위로 메티라 혹은 탈메티라 됩니다. 특히 포도당이나 지방 등의 영양 상태에 아주 민감합니다. 한 예로 코펜하겐 대학의 과학자들은 고도비만 남성을 대상으로 위절제 후 시간별로 정자 유전체의 메티라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유전자 1500여 개에서 메티라 표지가 달라졌으며 그중 1000개 정도는 1년간이나 그 표지가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식욕 조절을 포함 뇌의 발달과 분화에 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자에 새겨진 비만의 메티라 흔적이 자식에게로 전달되었다는 증거는 제한적입니다. 당연히 많은 것들이 유전체 재편성 과정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대신에 과학자들은 정자와 함께 수정란으로 실려가는 작은 비암호화 SNC, RNA가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많은 증거들이 쌓입니다. 다음 후성 유전 5편에서는
정자의 SNC, RNA를 통해 삶의 경험이 대물림되는 형상을 살펴보고 후성유전 3편에서 다루었던 체리양에 대한 공포감 전달 기작을 분석해 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